자, 이제 평면좌표 두 번째 시간,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 뭘 배웠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좌표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 자, 이제는 사각형에서의 좌표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각의 이등분선의 정지를 활용해서 좌표를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야. 그래서 먼저 자,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을 좀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파트 1 시간에 뭐라 그랬니? 내심의 성질, 외심의 성질, 무게중심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에 적용이 돼서 좌표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무게중심은 그냥 공식처럼 나오는 거고, 내심, 외심은 그 정의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찾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 삼각형 다음에는 반드시 또 사각형 나오겠잖아. 그죠? 그래서 사각형. 그럼 사각형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 간략하게 성질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뭐 좌표를 찾는데 그 성질을 활용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그림 많이 보죠. 그죠? 자, 사각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아니,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틀 안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틀 안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 마름모라고 하는 틀 안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틀이 있었잖아. 그지? 이런 포함관계가 있는 거잖아. 이 그림이 설명해 준 건 이런 거잖아.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입니까? 맞지? 왜? 평행사변형 안에 지금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입니까? 아니지, 그죠? 평행사변형에는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정사각형이 있는 거잖아. 어떤 그런 포함관계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또 하나 배웠던 건 뭐냐면 특별히 여기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에 대해서. 자,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겠니? 정의. 마름모의 정의. 그죠? 정의와 성질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학교 내내 지금 니네들이 해야 될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평행사변형이 뭐고 마름모가 뭔지 또는 성질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까 파트 1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해하듯이. 자, 그런 대응관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이 뭐냐?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즉, 뭐야? 이놈과 이놈이 평행하고 요놈과 요놈이 평행한 걸 우리가 평행사변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성질은 평행사변의 성질이 뭐니? 밑각 두 개 합친 것. 즉 이웃하는 두 항의 두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요 길이 요 길이가 같고요.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한데 요것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요것과 요거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요걸 연결해주면 이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특징도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넓이 관점에서 나오는 건 또 하나가 있지. 이렇게 구분됐을 때 요놈 더하기 요놈이 요놈 더하기 요놈이 됩니다. 라고 하는 넓이에 관련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많이 썼지만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많이 쓴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반해서 마름모는 뭐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게 같아요. 라는 게 마름모였어. 그죠?
그러면 성질은요? 요 가장 중요한 성질에서 이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갖는 거잖아. 그지? 이러한 5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 거기다가 마름모만에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 대각선이 2등분한다라는 것과 and 직각으로 서로 2등분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이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요거 갖고 완전히 또 물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 또 하나가 있어. 뭐냐? 대각선은요. 각을 2등분해요. 사각형 중에서 요거의 성질만 요 각을 2등분한다.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하는 성질은 마름모밖에 없어. 선생님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사각형도 각을 2등분하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이든 그 바깥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이 없어. 요것도 하나 구분해서 가져야 돼. 선생님 지금 이런 걸 왜 배워요? 중학교 때 거를. 왜 배우냐면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평면 좌표를 배우지? 평면 좌표를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서 파트 1에서 내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심이 되는 좌표 찾아보세요. 무게중심이 되는 좌표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각형에서 평행사변이 되는 요 좌표 구해보세요. 요 좌표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물어본다? 이 성질을 가지고서 그 좌표를 찾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냥 문제 푸는 것은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맛보기 개념으로. 그러면 이거 왜 여기서 지금 갑자기 또 사각형의 성질, 즉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여기서 끄집어내세요? 문제에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지. 자, A좌표가 마이너스 1,4가 있고 B좌표가 5,0이 있대요. C좌표는 8,4라고 있대요. 그랬을 때 요렇게 만들어서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꼭지점 D의 좌표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이 되려면 어딘가 여기가 D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는다? 다른 성질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요 점이 이놈과 이놈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치면 요 점이 뭐야? 서로 대각선은 2등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이놈 AC 대각선의 중점이 BD 대각선의 중점하고 일치하는 거구나 라는 걸 가지고 XY를 찾는다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다른 성질을 갖고 찾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해요 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요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마름모는요, 선생님? 마름모는요? 마찬가지로 요게 마름모입니다 라고 만약에 문제를 줬어. 요게 마름모입니다 라고 마름모일 때 D의 좌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주면 어떡하겠니? 마름모니까 이게 수직 2등분한다는 거야. 물론 이 문제를 그대로 가면 평행사변 문제가 똑같겠지만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를 준다든지 그리고 요 점을 B, 예를 들어서 2, B라고 준다든지 그러면서 니네들이 A점, A, B, C, D가 마름모가 되게 하는 A값, B값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중점이고 수직이다. 수직으로 2등분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 가지고서 A값, B값을 찾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각형의 성질도 한번 살펴봤다. 이해함?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확장해가지고서 지금 사각형의 성질이 아니라 다시 삼각형으로 들어가면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정리가 하나가 있어. 어떤 정리? 각의 2등분선 정리가 있어. 각의 2등분선 정리.
자, 가계의 이등분선 정리를 쓰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도 그러면 이 점 찾아보세요 라고 문제를 준다니까? 그럼 가계 이등분선 정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가계 이등분선 정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 가계 이등분선 정리가 뭐야?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니네들한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간단해. 좌표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표를 찾는데 너네들한테 중학교 과정들을 끄집어내서 그 좌표를 찾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있잖아.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거 너네들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렇지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가계이등분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게. 가계이등분선은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비례관계가 하나가 있어. 요게 가계이등분선과 관련한 첫 번째 성질이야. 요거를 AB 대 AC가 B, 요걸 D라고 하면 BD 대 DC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성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이등분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 어떤 게 또 하나가 있냐면 이런 거야. 각을 이등분해주면 각을 이등분해준 이 선에서 임의로 이 선에 이르는 거리, 요 거리는 늘 같더라. 늘 같더라. 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건 뭐야?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한 것은 이등분선과 관련된 것은 이 비례식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 갖고 물어보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 머릿속에 혹시 각의 이등분 나왔다 그러면 비례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학생들마다 보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꽤나 있어. 근데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지? 라고 하는 것들이야. 자, 이런 거다.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에 우리 직선 배웠었죠, 그죠? 이 이후에 또 직선 방정식을 별도로 좀 배우겠지만 직선을 배웠다고 치면 요 점들은 뭐야? X와 Y가 대응된 순서쌍들을 쭉 찍어가지고서 쭉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지? 그런 개념 말고 이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X와 Y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라고 하는 관계식을 얘기한 거야. 어떤 관계겠어? 이 X좌표와 Y좌표,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냐면 이 X좌표와 뭐라 그러니?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요거 기억해둬야 돼. 하나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야. 자, 점 P가 2x 빼기 y 빼기 4 이퀄 제로, 즉 이 직선 위를 움직일 때 A 2,4라고 할 때 이거와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면 Q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럼 니네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그래요. 점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점은 반드시 여기에 점 P를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X1, Y1은 이 점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값, Y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이 생겨? 2X1 빼기 Y1 빼기 4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지금 A가 2,4고
P가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지금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1대 2 하고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돼? 3분의 x1 더하기 2 곱하기 2 3분의 y1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표현해 주면 된다고. 관계식을.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자 요거를 라지 x라고 이 x좌표를 라지 x라고 하고 이 y좌표를 라지 y라고 하면 즉 x와 y의 관계식이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놈하고 이놈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여기에서 x1은 3x 빼기 4가 될 거고 y1은 3y 빼기 8이 될 거잖아. 계산하면. 얘를 y라고 그러고 얘를 x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이 x1, y1은 어디에 있는 좌표야? 여기에 있는 좌표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해주면 이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전개해보면 2에 3x 빼기 4에 빼기 3y 빼기 8에 빼기 4 이퀄 제로니까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고 빼기 4는 제로.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근데 자취의 방정식 우리는 대문자를 잘 표현하지 않아. 얘를 그래서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면좌표를 하는데 주로 좌표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야. 그게 지금 문제야. 자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파트 1에서는 내심, 외심, 뭐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거 했지만 지금 파트 2에서는 지금 뭐 했니? 아, 좌표를 찾는데 사각형의 성질 가지고서 물어보면서 좌표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는 자, 사각형의 성질. 특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성질이었었어? 대각선이 2등분한다라는 거. 마름모는 수직이 등분하는 거고. 그런 성질 가지고서 점 찾아보세요 라고 했었던 걸 찾아본 거고. 두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좌표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고. 세 번째는 뭐였냐? 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는 좌표에 초점을 좀 둔 거야.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뭐 하겠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그걸 이제 도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점들을 쭉 연결해 봤더니 그게 직선이냐, 원이냐, 1학기 때 잠깐 배웠던 포물선, 즉 이차함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전개해 나갈 거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